네, 첸첸 씨, 하나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를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중국 청년 첸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첸첸입니다. 1989년생, 지금 한국 동국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나 네, 씨. 네,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온 청년 김하나입니다. 저는 1988년생이고요. 한국에서 10년째 살고 있고 요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새 여자 이야기 3회가 마무리됐고 4회째를 맞이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중국에 대해서 좀 친근하게 알아가기도 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뭐 북한에 대해서는 알아갈 기회가 좀 많았는데 중국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처음 친근하게 좀 접해봤고요. 또 한편으로는 중국이나 북한이나 같은 사회주의잖아요. 네. 근데 중국은 왜 발전을 했고 북한은 그렇지 못할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이 장면은 천안문 사건으로 개혁개방이 좀 주춤했던 중국의 그 시기에 92년도에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좀 다시 활성화하자 이런 발언을 했던 내용입니다. 아까 뭐 들으셨던 내용 중에 덩샤오핑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른 묘책이 없습니다. 개혁개방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런 발언으로 해서 이제 중국이 개혁개방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9.8%, 국내 총생산은 68배, 또 1인당 소득이 무려 믿기지 않지만 198배나 늘었다고 해요. 참 이 한 국가 지도자의 어떤 결단이 한 나라의 운명을 참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하나 씨가 북한을 나와서 중국에서 네네. 좀 체류를 하셨잖아요. 네. 몇 년 정도 체류하셨나요? 저는 1년 좀 안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중국 처음 갔을 때 네. 첫 인상이 좀 어떠셨는지. 일단 첫 인상은 아무래도 탈북했을 때 밤이었으니까 밤거리. 택시를 타고 그 시내를 지나갈 때 그렇게 환한 거는 전 태어나서 처음 봐가지고요. 네, 그게 아무래도 가장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생활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저희는 북한에서 그 식용유를 네. 한 숟가락으로 판매를 해요. 그만큼 귀하거든요. 귀한 그래서, 식용유인데. 숟가락으로 판매를 하는데 중국에 왔더니 거의 뭐 국자로 퍼서 쓰고 기름값이 너무 또 놀랐어요. 그렇게 가격 차이도 큰가요? 그러니까 기름이나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되게 그게 막 뭐 가격을 막 되게 비싸다 이런 느낌을 전혀 안 받고 살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달랐죠. 첫 인상이. 북한에서 기름을 한 스푼씩 판다는 얘기는 저도 좀 처음 듣게 되는 이야기인데. 저희가 있을 땐 그랬어요. 그래서 한 숟가락으로 재요, 실제. 그래서 이런 일회용 이런 봉다리 같은데 이렇게 담아주면 끝에 요만큼 있거든요. 그걸로 얼마 뭐 만들지도 못할 텐데. 그만큼 사서 거의 한 달 넘게 먹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요? 진짜 조금씩 거예요. 전 상상되나요? 한 스푼씩 그러니까 가서 그게 사오는 너무 거? 다른 우리 거예요. 어머니 한 번에 이만큼 그러니까. 가지고 뭐 네. 튀겨요. 그러니까 저희도 뭐 닭 튀길 때 네. 이만한 뭐 그릇에다가 기름을 철철 넘치게 해가지고 퐁당 빠뜨려서 뭐 넣고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뭐 보통이었는데 북한에서 그 돼지 비계가 꽤 비싸요. 기름 때문에 그거를 그 비계로 기름을 빼서 그거를 그 고체 상태로 뒀다가 그걸 써요. 그렇구나. 네. 네.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고 나서 급격하게 발전을 했잖아요. 네. 첸첸이 어렸을 때 뭐 80년대 즈음에서 이제 개혁 개방 본격적으로 하고 할 텐데 중국의 발전된 모습을 언제 좀 체감을 하시는 편이세요? 제가 어렸을 때 뭐 신경 많이 안 써서 그냥 집에서 가전 제품 많이 들어오는 것만 기억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설날, 옛날 설날하고 지금 설날도 비교할 수 있고 옛날에 고기만 있으면 뭐 설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지금은 야채 많이 먹어요. 고기는 고기 대신 야채 많이 먹고. 고기가 너무 흔해져서 오히려 야채를 챙기는 건가요? 네네. 그리고 고기도 질렸어요. 너무 많이 약간,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실 한국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고기나 이런 게 부의 상징이었는데 네. 지금은 이게 건강에 안 좋다는 인식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야채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건강을 더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중국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진짜 고기를 거의 주식처럼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설날 같은 때는 왜 그 보름 동안 막 새는데 그게 막 돼지도 통으로 막 사서 개인 집에서 네네. 그러고 보름 네. 동안 2주 동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중국인들은 그 1년 동안 버는 돈은 설날에 쓰기 맞아요. 위해서 그런 말 있어요. 한다라는 그런 거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일도 안 하면서 돈만 써요. 그 설 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중국이? 한 음력 한 28일부터 1월 20일 정도? 한 20일 정도. 보름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한 달, 어, 한 달을 그렇게 열심히 한 1년간 먹고 번 노는 거를 거죠, 먹고 뭐. 놀고 네, 쓰고. 부모님 네. 그랬어요. 아, 그렇게 좀 즐기는 문화도 좀 있네요. 네. 중국에서 이제는 좀 건강을 인식하면서 네. 보험도 좀 많이 든다면서요. 네네. 옛날에 뭐 건강 잘 챙기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건강에 대해서 인식도 많이 높여서 사람들 보험도 많이 가입하고 건강도 많이 챙기고 그랬어요. 그래요. 건강식품 챙기는 거 요게 한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좀 예. 웰빙이라고 부르죠. 뭐 채소 위주로 좀 많이 먹고 네네. 이게 뭐 없어서라기보다는 건강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요. 언제 중국이 좀 발전했다 이걸 느끼냐면 한국에 중국 사람이 정말 많이 오잖아요. 관광으로. 네. 물건을 사는데 싹쓸이를 해가는 아. 거예요. 또 중국 사람들이 그 당사자신가요? 저는 다른 사람 대신해서 많이 사줬어요. 아 그래요? 실제로 한국에서 좀 요 화장품은 좀 마음에 든다. 중국인이 좋아하는 한국 화장품이 좀 있다던데요. 네, 라니즈, 서화수하고 후 같은 거 많이 사가지고 가요. 주로 좀 한방 화장품을 좋아하나 봐요. 모르겠어요. 아마 거기서 광고 많이 아. 해서 그런가 봐요. 뭐 설화수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리설주도 참 애용하는 네, 그랬어요. 그런 화장품이라고 아, 그래요? 하던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거 쓰시네. 주로 이제 백화점에 엄마가 사는 못 쓰는 거. 설화수가 사실 한국에서 어머니들이 굉장히 맞아요. 좋아하시는 네. 국민 가장 화장품이거든요. 선호하는, 네. 네. 두 분도 뭐 화장품 뭐 좋아하시죠? 네. 좋아합니다. 네, 특히 뭐 아주 좋아해요. 첸첸이 뭐 한국에 있는 동안 뭐 화장품 좀 많이 사 가시면 쏠쏠하시고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요. 또 하나 씨는 중국에서 1년간 생활하면서 네. 요건 좀 인상 깊었다. 이런 거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그냥 뭐 사회를 깊이 뭐 이렇게 경험하고 했던 건 아니고 잠깐 어떻게 보면 산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식생활에서 막 이런 거 많이 느낀 게 있는데 네. 그런 게 있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중국에서 사는 동안 중국은 모든 물건과 택시까지도 흥정이 가능하다. 어디까지 흥정해 보셨어요? 일단은 보통 중국에선 제가 물건을 그 당시 살 때는 무조건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미 살던 사람들한테서 전수받은 건데 무조건 네. 반이나 반이나? 부르는 가격에서 반을 가며 거기서 딜을 해요. 그래서 거기 조금 더 붙여서 산다던가 뭐 이런 식. 반은 좀 심하지 않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일단 세게 되던 나가야 안 돼? 되던 하는 거예요. 예. 아. 그러니까 그만큼 그렇게 해도 될 정도로 그 물품 가격이 되게 많이 높여서 부른대요, 처음에. 뭐 택시 이런 것도 조금 흥정을 해보셨어요? 네, 왜냐하면 그 당시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그 택시 이거 계기판이 나오기 전이었거든요. 뭐 없었어요. 미터당 뭐 돈 얼마 네, 이런 그런 거죠. 게 없었고 그 어디까지 간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기사랑 먼저 그 요금 얘기를 끝내요. 타기 전에. 그러고 나서 탑승을 하고 그 돈을 내거든요. 그래서 흥정이 가능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뭐 거의 네. 엄청 옛날 저 지금은 이야기. 계기판 있어요? 그래요. 택시 제가 뭐 당연히죠. 10몇 년 전이니까. 지금은 또 많이 바뀌었겠죠. 네, 엄청 저 하나씩 얘기하는 이야기는 저는 왜냐면 처음 그게 들어봐는. 네네. 지금 제가 살았던 그때는 12년 전이에요. 13년 전 막 이때니까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네. 중국이 좀 급격하게 많이 바뀌나 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게요. 또 예전에는 한국 사람들이 해외 어딜 가도 한국 사람을 발견할 수 있어서 여기 가도 한국말 들리고 저 나라 가도 한국말 들리고 항상 그랬거든요. 네. 이제 중국이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유럽을 가도 중국말 들리고 한국에 와도 내가 한국에 있는지 중국에 있는지 모를 때도 명동 같은 데 가면 운동 좀 느꼈거든요. 심해져. 네, 아, 정말 진짜. 많아요. 저한테 중국어 하더라고요.
중국 사람인 줄 알고. 아니 다 명동은 지나가는 모든 사람한테 중국말과 일본어로 해요. 그래요. 네. 중국에 있을 때 혹시 네. 좀 주변 친구들이나 어른들이 뭐 해외 여행 많이 가는 거 보시나요? 전 또 뭐 해외 여행 갔어요. 그리고 뭐 중국 사람들이 원래 국내 여행 많이 가는데 중국도 넓잖아요. 네, 근데 어디 가든 다 사람이고 지금 뭐 돈도 많이 벌고 인식도 변하고 사람들이 해외 여행도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해외 여행 갔을 때 중국 사람 많이 봤어요. 어디 가보셨어요? 저는 베트남하고 태국, 캄보디아 갔어요. 어. 그리고 베트남에서 중국 사람 많이 못 봤어요. 다른 두 나라에서 많이 봤어요. 아, 베트남은 아직 별로 안 가고. 네네, 많이 없어요. 그래요. 주변 친구들이 한국도 많이 가요? 네, 어떤 목적으로 좀 가나요? 그냥 관광? 관광? 예, 그리고 쇼핑하러 오는 사람도 꽤 역시 있어요. 물건 사러는 네. 꼭 가요. 하나 씨는 네, 이제 좀 네. 북한에서 이동의 자유가 없었던 네. 사람으로서 네. 중국인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전히 제 얘기는 우울한데. 일단 뭐 저희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왜냐면 저런 얘기를 들으면 부럽죠 당연히. 왜냐면 뭐 같은 그 북한에 있는 그 평양도 못 가는데 마음대로. 평양도 네. 같은 같은 그쵸. 북한 내잖아요. 맞아. 어떻게 보면 뭐 여기서 뭐 서울가 여행증 뭐 이런 거 그냥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여행증도 평양은 함부로 아무나 또 발급 못 받아요. 그게 또 그놈의 토대 막 집안 뭐 출신 성분 보고 그 여행증 떼주거든요. 출신 성분 이런 거 다 찢어버렸으면 좋겠어. 그게 뭐라고 세상에. 그러게요. 참 중국 사람들이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다가 놀란 게 연간 1억 명 이상의 중국인이 해외여행을 야. 간대요. 1억 명이면 남북한 인구를 합쳐도 1억 명이 안 되거든요. 7,500만이잖아요. 정말 많은 숫자의 그 13억 인구 가운데 1억 명. 네. 꽤 많은 숫자인데 또 이들이 해외 여행지에서 쓴 돈이 뭐 유럽, 영국에서 좀 보도한 내용을 보면 4,980억 달러. 뭐 한국 돈으로는 532조 원인데 뭐 요게 조금 좀 과장된 돈이라고는 하지만 물론 뭐 175조 원이다. 뭐 중국 상무부장이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그래도 많은 돈이잖아요. 네. 해외 나가서 그만큼 돈도 많이 쓰고 여행도 많이 가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또 중국이 북한이랑 좀 제일 많이 다른 점을 꼽자 요러면 제가 볼 때는 인터넷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네. 인터넷이 된 손전화기.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쓸 수 있다라는 건데 센체는 혹시 중국에서 언제부터 인터넷을 썼다라는 기억이 좀 있으신가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인터넷 쓰게 됐어요. 옛날에 막 있었지만 그냥 공부하고 뭐 다른 신경 안 쓰고 인터넷으로 주로 친구들 첸첸 뭐 해요? 그 나이 때 게임 주로 하죠. 저는 게임. 노래 듣고 남자들이 보통 뭐 밤 되면 벽을 넘어서 밖에 PC방 가서 게임 하는 거 그거 되게 많았어요. 그 한국이랑 똑같고요. 아무래도 또 인터넷을 할 수 있다 보면 네. 정보가 좀 공개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북한은 정보 공개되는 게 김정은이 어떻게 보면 두려워서 그 북한 주민들에게 인터넷을 네.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그쵸. 텐데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인민들이 뭘 안다 해도 두렵지 않다라는 그런 어떤 자신감이 좀 깔려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인터넷을 이렇게 허용해 주는 게 아닌가 저는 좀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리고 중국에서 뭐 페이스북하고 구글 지금 쓸 수 없어요. 그거는 아직 안 되고요. 네네. 그런 거 빼고 다른 거 다 쓸 수 있고. 그러니까 몇 개는 조금 막혀 있기는 한데 네. 그래도 웬만한 거는 좀 다 열려 있는 네네. 편이고 그렇군요. 뭐 찾고 싶은 거 거의 다 찾을 수 있어요. 뭐 과제할 때도 뭐 다 이것저것 해외 자료도 다 찾아볼 수 네네. 있는 거고요. 네. 그렇죠? 뭐 외부 정보 당연히 북한에서는 안 됐었고요. 그렇죠. 뭐 외부 정보 인터넷 얘기를 뭐 저는 뭐 어렸을 때 들어본 적도 없고요. 중국에 넘어가서 뭐 그쵸. 인터넷 이런 거 좀 써보셨어요? 네, 중국에 넘어와서 뭐 PC방을 되게 열심히 갔었죠. 참 놀랐어요. 왜냐면
그게 인터넷으로 막 다른 사람과 대화도 막 하고 네네. 영화도 보고 막 뭐 뭔가 검색도 시공간에 되고. 뭐 다 제약을 뛰어넘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그런 게 되게 신기했죠. 오, 음. 이런 걸 내가 경험을 해보다니 음. 싶었는데 이제는 너무 보편화가 돼서 그래요. 주변에 뭐 손전화기, 스마트폰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죠. 네. 주변 친구들 보면. 뭐 2개, 3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첸첸은 몇 개? 저는 하나요. 뭐 일반적인 경우고요. 어쨌든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중국이 확실히 뭐 하나 씨가 예전에 10년 전에 머물렀을 때의 모습과 지금의 중국은 또 많이 변화되고 많이 발전된 것 변했어요. 같다. 뭐 시시각각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 중국의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네, 한국도 사실 단기간에 성장이 급하게 된 거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공공의식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선진화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대약진 운동을 하던 뭐 1950, 60년대 이쯤에는 중국도 3천만 명이 굶어서 네. 북한으로 귀순한 분들이 네. 있다고 하는데 하나 씨 할머님도 그런 경우시라면서요? 그쵸. 저희 외할머니는 사실 중국에서 태어나신 분이시고 다 형제들 다 중국에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북한에. 그래서 그 이 당시에는 이게 아마 되게 왕래가 되게 자유로웠었나 봐요.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중국에서 북한에 있는 할아버지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으로 넘어온 걸로 알고 있고. 그 당시 1960, 70년대에는 북한도 꽤 괜찮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뭐 북한으로 귀순하겠다 뭐 이런 분들도 계셨는데 뭐 중국이 그때는 3천만 명이 굶어 죽었지만 지금은 13억 인구를 먹여 살리고도 훨씬 남는 그런 경제 수준에 지금 도달을 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중국이 이렇게 왜 성장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자유시장 경제나 민주주의를 일정 수준 됐을 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중국 성장의 가장 큰 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두 분께서는 중국이 발전하게 된 배경, 원인 좀 뭐라고 보시나요? 하나 씨.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어요. 북한에서 장마당 경제를 아무래도 좀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그 힘을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함으로써 지금 중국도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이렇게 확 발전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천찬 씨는? 저는 개혁 개방 제일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이 아무래도 좀 같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 네. 개혁 개방이 왜 가장 큰 동력이 됐을까요? 그 개혁 개방은 자기 나라 문을 열고 세상 다 접게 되고 정보들 잘 들어오고 나가고 사람들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래서 발전 많이 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중국 옛날 청나라 때 자기 나라 문을 닫고 뭐 다른 세상 뭐 같이 접게 하지 않게 그렇게 해놨는데 다른 나라 비해서 한 50, 100년 정도 뭐 발전 늦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가서 지금 북한도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요. 좀 우리끼리 우리식 사회주의 뭐 이러면서 막 우리끼리 뭐 해보자 뭐 이런 거보다는 다른 나라에 좋은 거는 좀 받아들이고 주민들한테도 좀 정보나 이런 거를 마음껏 접할 수 있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줘야죠. 그렇게 해야 좀 발전하지 않을까요? 괜히 또 열받네.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게요. 제가 보기에는요 또 경쟁이나 이런 것들이 개인의 어떤 힘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국영기업소나 이런 것들은 경쟁력이 없어도 조금 국영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리 국영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좀 경쟁력이 없다 이러면 도태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신입 그 기업들이 치고 나올 수 있게끔 그러니까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멈춰 있으면은 도태되는 거니까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뭐 배급제이기 때문에 사실 경쟁 이런 거보다는 그쵸. 그냥 뭐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서 일을 하면 되고 배급 탈 때는 배급 주고 그러니까 그랬죠, 열심히 옛날에.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개념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중국이 이렇게 경제가 급속하게
발전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그림자도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중국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 이런 뭐 개선해야 될 점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납꽃게 사건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저 모르겠어요. 꽃게 안에 그러니까 꽃게를 팔 때 그램 수로 이렇게 해서 킬로그램 수로 해서 가격을 책정을 하는데 이제 돈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납을 꽃게 안에 넣어가지고 팔아서 이제 한국으로 넘어왔는데 게를 열어보니까 납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그게 몸에도 굉장히 좋지 않고 그래서 중국에서 납꽃게를 팔았단 말이야. 그리고 만두를 중국에서 수입을 했는데 뭐 만두 속이 뭐 굉장히 뭐 10년 넘은 그런 속 재료들이 들어가 있어서 중국 음식은 조금 식품이 질이 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미안하네요. 이런 얘기. 첸첸 씨,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이게 뭐 생산자 문제도 있겠지만 구매자 문제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싸게 구입한다고 하면 나쁜 품질 제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싼 걸 원하기 때문에 네. 파는 사람도 그런 걸 팔 수밖에 없다. 네네. 또 가서 중국에서 일리가 있네요. 듣다 보니까. 네. 그래서 구매자의 문제다. 막 굳이 중국만 문제 있다고 얘기할 수 너무 편면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이것도 좀 같은 거일 수 있겠는데 중국산 옷, 중국산 가방 하면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조금 품질이 떨어지거나 네. 명품을 따라한 가짜 제품이 좀 많다.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가짜 제품 짝퉁 제품이 짝퉁이라고 어디 가든 부르죠. 다 있어요. 한국에도 많이 맞아요. 한국에도 있어요. 베트남에서도 뭐 많이 봤어요. 베트남도 네네. 있어요? 베트남 사람들이 짝퉁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요? 네. 진짜 명품은 좀 비싸니까 그 네네. 비슷하게 그런데 따라한 가지고 싶은데 더 없어서 어떡해요? 짝퉁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파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궁금한 게 한국으로 들어오는 식품이나 뭐 의류나 가방이나 뭐 이런 것들은 품질이 낮은데 중국 내부에 유통되는 식품이나 그런 의류 제품들 품질은 어떤지 두 분 뭐 중국 계셨을 때 어떠셨는지. 저는 근데 이게 어디 가나 똑같은 게 중국도 그렇고 좋은 건 또 좋아요. 제품이 좋은 건 좋고 그러니까 그게 막 싸고 안 좋은 품질이 한국으로 그런 것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생겨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왜냐면 저는 지금도 중국에서 물건을 받아요. 왜냐면 네. 뭐 예를 들어 저는 식재료 같은 목이버섯이나 이런 건 한국이 좀 비싼 편이라 직접 그 중국에 있는 뭐 친척한테서 저는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네네. 그렇게 받아보면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그래요? 네. 근데 훨씬 가격 좋은데 가격도 저렴해요. 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 걸 살 수 있으면 저도 사겠어요. 싸고 품질이 좋으면 저도 그거 사죠. 그러니까 그만큼 뭐 중국 거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것들만 들어오는 것 같아요. 한국으로. 그렇군요. 네. 그럼 찬찬이 볼 때 중국인 스스로 요건 좀 문제다 싶은 거 뭐가 있을까요? 중국 관광객들이 만약에 외국에 가면 그 지방의 풍수 좀 준수하고 그리고 뭐 주변에 있는 거 좀 즐기면 좋겠어요. 사진만 찍지 말고 네네. 그런 것만 주의하면 좋겠어요. 그래요.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경제는 급속하게 발전을 했지만 선진의식은 사실 좀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는 단계인 것 같고요. 또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중국의 80년대 이후 세대를 버링어우 세대 혹은 허링어우 세대, 뭐 90년대는 허링어우 세대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중국의 본격적인 발전을 조금 누릴 수 있게 된 세대이기도 한데 부모님과의 어떤 세대 차이가 좀 느껴질 것 같아요. 네. 어때요? 네, 차이 많이 느껴져. 어떤 점에서? 부모님들이 헌신적인 그 정신이 있어요. 가족에 네, 대해서라든지. 그리고 부모님이 항상 뭐 좋은 거 있으면 항상 냉장고에 남기고 제가 하면 설날 중국 가서 저한테 뭐 주려고 하는데 네. 근데 그때 맛도 떨어지고 뭐 품질 뭐 상할 수도 있어서 제가 항상 그런 거 대해서 부모님
진짜 싸우는 거 아니고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몇 번 얘기했어요. 네. 그래. 근데 요즘 세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개인주의 경향이 좀 자기가 있죠. 잘 먹고 살면 되잖아요. 그래요. 또 하나 씨는 네. 북한의 어떤 장마당 세대의 대표주자 아니겠어요? 예, 부모님 그렇죠. 세대는 좀 배급 세대라고 치면 좀 그러니까 차이가 뭐 뭘까요? 부모님 세대는 어떻게 보면 상점 세대라고 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그때는 장마당 세대가 아니었고 보통 그 북한의 나라에서 운영하는 그 상점에서 원래 다 물건을 구입하고 사고 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게 제 시대 때는 이게 완전 장마당 시대가 돼서 오히려 상점이 문을 닫고 이런 요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부모님 세대 때는 뭐가 필요하면 물건이 필요하면 사실 나라에서 주는 것도 많았고, 네네. 그러니까 필요하면 그때 상점에서 이렇게 뭐 싸게 저렴하게 구입하는 이런 게 있었다면 저희 때는 무조건 필요한 게 있으면 시장으로.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네, 마지막으로 첸첸과 하나씩 모두 북한의 중국의 요거를 좀 소개해주면 그리고 북한이 그걸 받아들이면 발전할 것 같다 싶은 거 하나씩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뭐 하나씩부터? 저는 아무래도 사실 중국이랑 북한이 같은 사회주의였었잖아요. 근데 그럼 뭐 자유시장 경제 개혁 개방을 한 거 보면서 북한도 사실 그게 가장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게 된다면 다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지 않을까 네, 싶어요. 맞습니다. 첸첸 씨는요? 저는 북한 사람들이 책 많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맞아요. 맞아. 제가 네. 공감됩니다. 책이 다양한 없어요, 책, 북한은. 다양한 책을 읽을 수가 없죠. 공책도 없고요. 책이 필요하죠, 그래요. 정말. 좀 생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토대가 바로 그쵸. 좀 이 책일 텐데. 김일성, 김정일 관련된 책만 보니까. 네네, 그러니까요. 머리가 좀 굳어질 수밖에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저는 인터넷 추천합니다. 인터넷도 얼마든지 좋네요.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힘을 이 인터넷을 통해 좀 길러보기를 저는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국과 북한은 언어는 같잖아요. 근데 다른 부분이 더 많다라는 걸 좀 느꼈고 오히려 중국이 언어는 다르지만 교류도 하고 뭐 이러다 네. 보니까 비슷한 점이 더 많다라는 게 조금 느껴졌는데요. 참 시장 경제, 개인의 자유 보장 이런 측면에서도 중국과 오히려 더 비슷한 게 많구나.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었던 시간이었네요. 네, 지금까지 김하나 첸첸 씨와 함께 남북중 세아자 이야기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